제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입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외국계 갔다며? 근데 의료기기 회사라며? 근데 너 전공이랑 관계 있는 거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얘기를 저는 줄기차게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동창인데, 그 동창 결혼식이니까 몇 명의 친구들은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못 본 지 한 10몇 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나서 너 거기 어디 갔다며? 진로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다 같이 한번 보고 그 이후를 못 봤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회사 의료기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는 건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기억에 났는지, 너 아직도 의료기기 회사 다녀? 너 근데 그 뭐 하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들 개업할 때 자리 알아봐주고 뭐 장비 팔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가 뭐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의료기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을 거고 자기가 사용한 적은 없을 거고, 남편이 이제 내과 개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개업했을 때 그때 이제 약을 목록 정리하고 의료 장비들도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할 때, 그때 아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이 그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때 영업사원들한테는 좋은 이제 새로운 거래처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러면서 뭐 같이 제품 설명하면서 음료수를 사갈 수도 있고, 뭐 짐이 한쪽에 많이 쌓여있으면 그런 거 좀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의료기기에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제 친구들한테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 의료기기 하면 무슨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하니까, 대체로 좀 차갑다, 낯설다,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인데 뭔가 나는 좀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일반 사람한테. 저희나 회사 사람들이나 뭐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익숙하겠지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볼 기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밥 먹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매일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고민하고 그 다음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외식업,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매우 익숙하고 누구에게도 이제 다 해당이 되는 카테고리인데 반해서 의료기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아프거나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의료기기가 필요해서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큰 부분이지만, 그러나 나랑 관련이 없으면, 내가 아프지 않으면 정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는 보통 이제 아프거나 아플 것이라고 예상될 때 이제 만나게 되니까 낯설고, 그래서 차가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를 제시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막 콘서트라고 하면 막 화려한 조명과 번쩍번쩍하는 그런 뭐 레이저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의료기기는 무슨 이미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딱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미지화 할 것도 형상화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이제 제품 설명을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영업팀에서 이제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데모할 제품, 시연할 제품을 이제 같이 챙겨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검색대에서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길고 뾰족한 게 이제 있으니까 이거 뭐냐고, 이거 무기류 같다고. 근데 이 제품이었거든요. 저희 이제 혈관 지혈할 때 쓰는 제품이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길고 뾰족한데 이 뾰족한 걸 혈관 안에 넣어가지고요, 이제 대퇴동맥을 지혈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대퇴동맥이 이제 천자 구멍을 뚫고요, 이제 동맥이니까 혈압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혈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매뉴얼 컴프레션 눌러서 지혈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거의 24시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24시간 이상 누워 계셔야 돼요. 완전히 지혈이 될 때까지. 그럼 환자도 불편하고 이걸 또 눌러줘야 되니까 병원에서 인력도 들고 해서 이 지혈 기구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의도치 않은 제품 설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저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저는 앞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학과라고 하면 의공학과나 요즘 바이오공학과 이렇게 학부 때 관련된 전공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직종으로 많이 오시죠. 저처럼 의료기기 회사로 오시기도 하고, 연구소나 이제 대학교에서 남아서 더 연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식약처나 관련된 정부 기관으로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부서, 어느 회사에나 어느 산업에나 있는 마케팅이나 영업부서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사실은 전공 무관으로 뽑아요. 저 역시 의료기기와 관계없는 전공을 했었고요. 제 주변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는 스페인어 학과를 졸업을 했고, 또 다른 의료기기 회사에서 부서장을 하고 계신 선배가 계신데 그분은 불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또 선배 중에 기계공학과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 교육학과도 있고, 급기야는 심지어는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법학과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몰랐어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저 선배는 정치외교학과 졸업했대. 그리고 저 사람은 법학과 출신이래. 이게 정말로 전공 무관하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죠. 학부 때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전공을 살려서 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요. 그쵸. 영업과 마케팅은 어떤 산업이나 있는 이제 조직이고, 관련된 전공 지식이 있어도 그 영업과 마케팅 자체로 필요한 역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공을 자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전공 무관으로 회사에서는 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회사 입사하고 나서도 부서마다 또 제품마다 다르지만 몇 주 내지는 몇 달 교육을 받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사실 고객을 만나서부터 배우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